안녕하세요. 영어공감입니다. 제가 영어공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강의 후기였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시고 또 소중한 시간 들여 후기까지 주신 영어공감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후기들이 다 소중한데 그중 2014년에 받은 아주 특별한 후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후기를 함께 보시며 영어공감 강의 소개와 앞으로 이어질 영문법 학습 패러다임이 바뀐다 라는 영상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공감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보시는 회원님들은 소개 영상 꼭 들어주세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 일단 영상을 멈추시고요. 후기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후기를 보시며 느끼시는 부분과 강사인 제가 느끼는 부분을 비교해 보시라 부탁드립니다. 멈추시고 먼저 읽어주세요. 자, 다 읽으셨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원래 습득을 통해 얻어지는 도구죠. 우리가 우리말을 습득했듯이 말입니다. 허나 영어라는 언어는 습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없죠. 환경이 다르니까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습득의 과정으로 영어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형태로 영어를 시작하죠. 멈추시고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말하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 그중 중고등학생 때임을 감안해 보면 읽기가 비중이 컸겠네요. 영문법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영문법 책입니다. 죽어라 봤는데 문제가 있었다. 자, 감사하게도 아주 솔직하게 본인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수리력, 통찰력, 논리력이 뛰어나신 분이란 건 말씀을 안 해주셨어도 이 글에서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멈추시고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을 비교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현 우리나라 문법체계는 공식이 아니다. 당시 유명한 영문법서를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건 공식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학생 때 이걸 느끼셨다면 참 멋진 학생이셨을 텐데 좀 외로우셨을 겁니다. 자, 과연 이분이 언급하신 공식이란 뭘까요? 절대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적어도 저한텐 말입니다. 앞에 수리력, 통찰력, 논리력 언급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분이 말씀하신 공식이란 수리, 통찰, 논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법이 너무 공식화돼서 어렵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건 공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건 단지 우리나라의 문법 체계만을 논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문제일 겁니다. 자, 공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원하시는 공식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앞에서 열심히 보셨다는 그 책 있죠. 그 책도 결국 따지고 보면 번역서일 뿐이죠. 영문법 원서들을 본다 한들 마찬가지로 그 공식은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요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영문법 원서들이고요. 그 원서들을 봐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공식은 없습니다. 애초에 원서에도 없는 공식이니 번역서에도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원서에 그 공식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할 겁니다. 사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공식이 필요가 없겠죠. 본인들 언어니까요. 그 공식이 필요하다면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죠. 언어를 습득하는데 무슨 공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논점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문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영문법은 수리력, 논리력, 통찰력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우리는 학습의 관점으로 영문법을 살펴볼 필요도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면 우린 한 번도 공식다운 공식을 본 적이 없다. 영문법에서의 공식은 수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다. 즉, 수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영문법은 그냥 잘 정리된 규칙입니다. 외국어 학습을 위해 문법을 학습하는 우리에게 이 규칙들은 암기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공식이 있었다면 분명 그 공식은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수리, 논리, 통찰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문법서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책 중 하나가 문법서입니다. 지성의 집합체죠. 이 문법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플러스 알파이고 그 알파를 여기서는 공식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알파의 부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적하신 공식이 아니다와 더불어 기존 영문법서에서 아쉬운 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영문법서들에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처음 번역의 과정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서양의 영문법서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된 일본 영문법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다 하죠.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조사할 필요도 없는 게 문법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용어들에 우리말의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문법 용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문법을 이해시킬 논리적 이론의 부재, 여기서 말하는 공식이죠. 플러스 우리말 문법 용어의 부재. 자, 이런 문제를 단지 인식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없는 게 저의 입장이겠죠. 강사니까요. 이제부터는 수강 후기를 모두 읽어본 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제 강의를 분석해 주시고 계시죠? 평가 기준에 논리라는 말이 나와 참 기뻤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1편은 정말 좋았다. 2편도 할 말이 없다. 문제는 3편이다. 읽어주세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멋진 강의 후기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멈추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영어 공감 강의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이런 멋진 강의 후기를 안 주셨겠죠. 시간이 아까우셨을 테니 말입니다. 자, 이 강의 후기에서 이분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3번 조동사편이 문제다 일 겁니다. 이 수강 후기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분께서 논리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분 완강만 하신다면 부정과 긍정의 이론을 이해하실 거고 그러면 이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공식을 스스로 만드시고 조동사편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후로 7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사편이 힘들다 또는 영어 공감 강의를 완강을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후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이 말씀들이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죠. 물론 조동사 편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강사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제 상황과 제 고집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멋진 강의 후기에 제 나름의 대답을 강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강의가 바로 영문법 학습 패러다임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나갈 영상들입니다. 강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당시 이분과 주고받은 댓글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제 부분, 제가 공식이다 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식화를 했었죠. 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동사 편, 바로 그 공식의 부재에 대한 언급이 있죠. 이 강의 후기에 맞춰 이번 영문법 학습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영상들은 제가 생각하고 또 이분이 원하실 것 같은 그 공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문법의 조동사 편을 이해시킬 논리적인 이론이 될 것이며 이 공식의 이름은 우리말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될 겁니다. 문법을 이해시킬 논리적 이론의 부재, 우리말 문법 용어의 부재, 이런 문제를 단지 인식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없는 게 강사인 저의 입장이라 말씀을 드렸죠.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이론의 바탕은 긍정과 부정이며 조동사 학습의 출발은 부가 의문문입니다. 조동사 학습의 출발, 부가 의문문, 분명 낯설고 새로우실 겁니다. 처음 가보시는 길일 테니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강 후기와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영어공감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시는 회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들에서 조동사와 가정법 그리고 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향후 다른 부분은 필요가 있다 느껴지면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들은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에 초점을 맞춘 영상이 될 겁니다. 좀 덜 분석적이고 다소 인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영어 공감의 강의에 이 영상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끝까지 완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공감을 운영하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게 암기가 필요 없으니 그냥 빠르게 완강하시라 였습니다. 자, 한번 강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암기가 필요 없는 강의, 빠르게 완강할 수 있는 강의, 이런 강의를 만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기존의 방식과 틀을 깬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기존 학습 방식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문법 학습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공부하시듯 문법을 접근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방식은 실패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어공감 강의 빠르게 완강하시고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